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을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개통이 목표인데 지자체 부담인 건설 비용 마련이 관건입니다. 대법원이 박경기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삭감된 박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다시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이 신설 예정인 학교 4곳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을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 개통이 목표인데 지자체 부담인 건설 비용 마련이 관건입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정부가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였지만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천안을 거쳐 아산까지 59.9km를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연장된 구간은 올 연말까지 각 지자체와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의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 본선과 함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연장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관건은 예산입니다. 두 지자체 모두 이번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천안은 1,500억, 아산은 900억 원가량의 건설비와 연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당선되는 국회의원들과 밀접하게 상의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 시켜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가 개통하면 천안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40분 만에 주파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5일 대법원이 박경기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삭감된 박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 다시 재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정호 국제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 신정호 주변 카페를 갤러리로 활용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드는 신정호 아트밸리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박 시장은 3회째를 맞은 올해엔 국제 비엔날레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에서 예산 2억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문화도시 조성 공약과 관련된 록 페스티벌 예산 1억 2천만 원이 삭감됐고 이순신 테마 공연과 온천치유센터 사업비 등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올해 예산만 225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재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 25일 대법원이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공약사업 재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변함없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박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상적으로 5월에 열리는 추경을 3월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고요. 또 이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고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한 걸 또 대응을 잘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추진하는 핵심 공약 사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버스 이용객 수도 코로나 이전보다 200만 명이나 늘었고 셔클과 어울링 이용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광역 BRT 노선인 B2와 B4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를 증차한 세종시. 광역 노선 1001번을 신설하는 등 이용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세종 지역 버스 이용객 수가 1,9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지 2년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겁니다. 수요 응답형 콜버스 셔클 이용자 수도 지난해부터 서비스 지역이 1생활권에서 2생활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시행 첫 해인 2021년 34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66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역시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24만 8천 명을 돌파했고 연간 이용 횟수도 245만 3천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이용률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는 올해에도 광역 노선을 포함한 버스 노선을 확장하고 충청권 통합 환승 요금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이응패스 도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으로 5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어울림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응패스는 여민정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시민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재단이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위탁 운영했던 청소년 시설을 통합해 직접 운영하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교육계 인사인 한상경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사는 청소년은 약 12만 명, 시 전체 인구의 18%에 달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 업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인 2020년부터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한 천안시는 지난 2022년 10월 3번의 도전 끝에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재단이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청소년의 행복과 성장을 이끄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이라는 미션과 비전도 공개했습니다. 재단 출범에 따라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천안시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관련 시설은 재단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초대 대표이사를 맡게 된 한상경 대표는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과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장 등을 역임한 교육계 인사입니다. 한 대표는 모든 청소년 기관과 계층을 통합해 특화된 청소년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다가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재단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그 기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행복한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단 설립에 공을 들여온 천안시도 청소년 정책을 보다 능동적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청소년 모두의 욕구에 귀 기울이면서 원하는 길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재단의 존재 이유이자 태조산 수련관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청소년재단은 오는 9월 불당동에 문을 여는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새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전국 7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순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등 분야별 지수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기존 40위권에 머물던 아산시는 지난해 4월 8위로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했고 올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 오늘은 천안병 선거구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신진영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전 행정관 국민의힘 천안시병 예비 후보 신진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2년 전에 대통령을 새로 뽑고 정권 교체를 해주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개업 입법이라든가 국정과제 이런 것들이 통과되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정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22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현재 천안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에 4차 산업 관련 미래 모빌리티 대기업 유치, 수도권 GTX 신호선 천안 연장,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및 청수역 신설, 이러한 사업은 정부 주요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현재 천안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을 우선 실천하고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남부권의 현안 사업으로 용곡 눈뜰구역 도시개발 사업, 풍세면 보성지구 주거용 단지 조성 사업, 신방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남부권 광역도로망 구축 등의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시정, 도정, 국정은 물론 입법까지 다양한 정치 행정 경험을 한 유일한 후보이자 30년째 천안에서 살면서 늘 낮은 자세로 공직을 이어왔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천안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 싸움만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고 애국심 있고 경험이 있으며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사람, 저 신진영과 함께 다시 천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막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매트 한 번도 된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만한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산교육지원청이 내년과 내후년에 신설될 학교 이름을 공모합니다. 교명 선정 대상 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아산 월천초를 비롯해 아산 세교중과 아산 모종중학교, 2026년 3월 개교될 예정인 탕정 2고등학교입니다. 공모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 배치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교명은 다음 달 교명선정위원회와 6월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를 문화예술은 물론 생태계를 더한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태교량과 조류 서식지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신정호를 만든다는 건데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문화예술 아트밸리 아산의 중심인 신정호. 연꽃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와 같은 조류도 관찰할 수 있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신정호에 자연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교량을 비롯해 조류 서식지 보호시설과 꼬리 명주나비 서식지를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원 형태가 아닌 신정호의 특성을 살려 식생 식종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수질 정화 사업, 에코농 파크 조성 등 다양한 융복합형 문화예술 생태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겼지만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설치 공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8월 공사 발주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사업비도 당초 63억에서 9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인허가 사항 등이 포함되고 보완 작업이 필요해 용역이 지연된 상황이라며 결과는 오는 3, 4월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늘어난 사업비의 경우 교량폭이 넓어지고 공사 단가가 높아지면서 증가했다며 우선 현재 도비 39억 원을 포함해 63억 원을 확보한 만큼 올 하반기 착공에 내년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10월까지 38억 원을 들여 천호지의 야간 경관 사업을 벌입니다.
시는 호수의 경관 자원과 주변을 연계한 특화 공간을 도입해 천호지의 정체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와 계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수공원 4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신정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환경 등 4개를 표현한 우수 사진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작은 시정 홍보와 관광 자료로 사용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비상 방역 체계를 조기 가동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 추세입니다. 도는 각 시군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상황실 근무자를 편성하고 명절 연휴를 포함해 다음 달 18일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전동과 수동 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3종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30만 원까지며 수리 횟수와 상관없이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수리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겨울철 가끔 이유 없이 코피가 나 걱정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춥고 건조한 탓에 코 안이 쉽게 마르고 점막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5에서 60%로 유지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실내 활동 시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